금을 캐는 사람을 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을 캐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금강에 고용된 작업 인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툴일 뿐입니다. 금을 캐는 사람이란 개인적으로 사금을 캐는 자영업자일 수도 있고요. 인부를 고용한 금강업자일 수도 있고요. 금강에 금을 매입하는 수집상일 수도 있습니다. 요점은 사업, 기업가라는 겁니다. 노구치 교수가 쓴 서부 개척시대, 골드러시 때에 금을 캐지 않고도 돈을 번 세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샘 브라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상인이었던 그는 금이 발견됐다는 뉴스를 듣자 금을 캐는 데 필요한 각종 도구와 생필품 등을 매점하기 시작합니다. 매점이 끝나자 샌프란시스코 곳곳을 돌아다니며 금이 발견됐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정보를 듣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아 순식간에 억만장자가 되었는데요. 그의 행위는 현대적 의미로 보면 치밀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한 셈이고, 그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독점이었다는 겁니다.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피터 틸. 두 번째 사람은 청바지를 만든 리바이 스트라우스란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금을 캐던 사람들이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바지가 금방 해져버린다. 텐트용 천으로 옷을 만들면 튼튼해서 좋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텐트용 천은 튼튼하긴 해도 피부에 닿으면 마찰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라우스는 프랑스 지방에서 생산되는 서지를 이용해 청바지를 만들어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이렇게 탄생된 회사가 바로 그 유명한 리바이스입니다. 스트라우스는 기존의 물건을 전매해 부를 축적한 브라틴과 달리 새로운 물건을 창조해 돈을 번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헨리 웰스와 윌리엄 파고라는 인물이었습니다. 1852년 두 사람은 우편이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웰스 파고사를 샌프란시스코에 설립하게 됩니다. 웰스 파고는 6마리의 말이 끄는 대륙 횡단 마차로 큰 돈을 번 회사입니다. 한때 유명했던 서북에 반드시 등장하는 역마차를 자세히 보면 웰스 파고라는 문자가 나오는데요. 세인트 루이스에서 출발해 산 넘고 물 건너 장장 4,437km를 시속 8에서 19km로 달리는 이 역마차에는 금화, 지폐, 수표 등 각종 귀중품이 실려 있어 언제나 강도들의 약탈 대상이 될 정도였습니다. 웰스와 파고 역시 앞서 소개한 브라틴이나 스트라우스처럼 남들과는 다른 발상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번 수단이 물건이 아니라 물류나 통신과 같은 서비스라는 점이 다를 뿐이었습니다. 금을 채고 난 사람은 고향으로 돈을 송금하기를 원했고요. 그러나 당시에는 신뢰할 만한 송금 수단이 없어 웰스 파고사의 역마차에 의존했던 겁니다. 1869년 대륙 횡단 철도가 완성된 후 동서부 물류를 독점했던 웰스 파고사의 역할은 끝이 났지만 그 이름은 은행 부분에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미국 은행 가운데 시가총액 3위를 기록하고 있고 자산 규모 5위를 기록하고 있는 웰스 파고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철도의 등장이라는 대변화에도 불구하고 웰스 파고사는 역마차 운송에서 금융 비즈니스로 갈아타서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 모습이죠. 자, 제가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렸던 샘 브라틴, 리바이 스트라우스, 그 다음에 웰스와 윌리엄 파고, 이 세 사람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21세기에 금을 캐는 사람을 캐는 회사. 10년 후에 주가의 100배가 개런티되는 회사기도 하죠. 어떤 회사일까요? 총 한번 치고 맞습니다. 예상하셨죠?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의 83번째 영상에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비상 시그널이다라고 하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돌아오는 목요일날 실적 발표를 앞둔 팔란티어,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즈노의 예측이 다시 한번 맞아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저는 팔란티어의 분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10년 후에 팔란티어가 이런 모습으로 가겠구나 라고 하는 굉장히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팔란티어 로고가 새겨진 라니맘닷컴에 담겨진 커피 한 잔을 먹으면서 처음 팔란티어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던 작년 9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함께 소개되었던 팔란티어의 영상을 제가 부족한 실력이지만 통역을 해보았습니다. 전문적인 용어가 많고요. 그 다음에 좀 빠르게 진행되어서 일부분은 좀 건너뛰었고 의역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팔란티어가 어떤 회사인지 초창기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팔란티어의 투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렉스 카프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단타 칠 사람들은 가라. 팔란티어의 미래에 함께 투자할 수 있는 사람, 팔란티어의 미래에 함께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들이 팔란티어의 주주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반드시 보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테슬라처럼 팔란티어 또한 여러분의 평단가보다 내려갈 때는 좀 더 담으시면서 평단을 낮추시고요. 모아가시는 것. 몰빵은 절대 안 됩니다. 팔란티어가 아니라 팔란티어 할아버지라도 몰빵은 안 된다는 사실. 이 기본적인 매매 원칙만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는 제 팔란티어의 엄청난 시드에 드디어 파란불이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제 평단가가 22불 58센트였거든요. 기다리면 수익으로 갚아주는 팔란티어. 자,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렛츠고! 팔란티어는 피터 틸에 의해 2003년에 창업된 회사입니다. 데이터 통합 회사고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중앙 시스템의 플랫폼까지 제공을 하면서 데이터는 완전한 방식으로 분석 또는 해석이 됩니다. 팔란티어의 상장 소식이 들렸고요. 본사는 덴버로 옮긴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덕분에 팔란티어가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CIA라든지 미국 국방부와 같은 기업들과 일해온 회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민국과의 단속에 있어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핵심은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고 그것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말입니다. 최근에는 에어버스라든지 크라이슬러, BP 같은 민간 기업들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매출의 50%가량을 민간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맺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매출은 마이너스지만 IPO 상장을 앞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큰 문제가 될 건 없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이익을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란티어에 오래전부터 투자해 왔던 이들은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갖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민국가의 협업 부분이 많은 이슈가 되었는데요. 일단 팔란티어라는 이름은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따왔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동그란 스톤 같은 모양의 사람들이 대화할 수 있을까지 해주는 여기서 따오게 되었고요. 자, 억만장자 피터 틸에 의해서 2003년에 창업된 팔란티어는 함께 공동 창업하는 멤버들이 있고요. 현재는 알렉스 카프가 CEO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의 회사고요. 페이팔에서 함께 일할 때 배운 기술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CIA는 초창기부터 팔란티어와 함께 일한 고객이었습니다. 이후에 FBI라든지 나사 같은 기관들이 고객으로 추가가 됩니다. 테러리스트, 반란군, 마약 밀수꾼들을 찾아내게 되고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폭발물을 찾아내는 데도 기여를 하게 됩니다. 국가기관 정보원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면서 오사마 빈 라덴을 찾아내는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죠. 공식적으로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질문 속에 팔란티어는 여기에 대해서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폰주 사기도 밝혀내게 되고요. 중국의 스파이웨어를 찾아내어 제거하기도 합니다.
세계 정부의 정부 기관들과 함께 협업하고 있습니다. 비밀 기관들과도 함께 일하고 있고요. 현재 40여 개국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간 기업으로 점차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민간 기업은 JP 모건이었습니다. 회사의 규정을 어기는 직원들을 찾아내는 일을 감당을 했고요. 피아트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에서는 부품의 결함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줬고요. 에어버스는 비행기의 생산을 가속화시키는데, BP의 경우에는 석유 생산량을 10%까지 끌어올리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즉, 기업의 실적을 상승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죠. 고객 관리, 공급망, 기업 성장에 시장의 점유율 등, 그리고 상업 부분의 매출이 올라가면서 세일즈 부서를 점차 변화를 주기 시작합니다.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초창기에 세일즈 직원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변화를 주게 되고요. 회사의 61%를 세일즈와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정부 쪽에 너무 치우친 것, 특별히 이민국가의 협업 때문에 지속적인 욕을 먹고 있었지만 코로나 때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면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원과도 계약을 맺게 됩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추적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고요. 언제 어느 때 락다운을 풀어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의 근거들을 제시해 주게 됩니다. 트럼프 정부 때는 이민국가의 협업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논란의 중심에 팔란티어가 있었고요. 시위대들이 2018년에 처음으로 팔란티어를 비판하는 시위를 하게 됩니다. 이민자들을 색출하는 데 도움을 줬기 때문이죠. 92 밀리언 달러의 계약을 맺고 휴머니즘에 대한 문제, 이로 인해서 알렉스 카프 또한 자기네 집 주변에 수많은 시위대들이 모여 시위를 했다는 것을 밝히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직원들까지도 생겨났습니다. 아시다시피 피터 틸은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고요. 대선 때 125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렉스 카프는 피터 틸과는 다르게 민주당 성향의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해왔고 트럼프를 찍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그는 계속해서 본인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의 목적은 정치적 이슈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는 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본인이 원치 않게끔 정치적인 비판에 시달리게 되지만 미국의 경찰들과 함께 협업해서 테러리스트라든지 마약 사범들을 색출해내기도 합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수많은 회사들은 팔란티어처럼 정치적인 비판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이윤 창출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 집단을 판단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구글이라든지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설령 어떤 기업들은 이런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계약을 포기하기도 하지만 팔란티어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 창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팔란티어는 미국 정부를 돕는데 본인 회사의 많은 부분들을 협업하고 있습니다. 자, 2020년 8월에 덴버로 옮긴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미 옮겼죠.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데이터를 팔아 장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국가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것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바라보는 시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팔란티어는 아직 순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 이건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투자 기관들이 팔란티어를 투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테크와 컨설팅의 조합이 다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지만 현재까지 팔란티어의 지나온 모습을 보면 고객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소프트웨어를 자동화시켜서 고객들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 줍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굉장한 승산이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정부기관 쪽은 고담, 일반기관 쪽은 파운드리 제품의 소프트웨어를 팔고가 있고요. 연간 매출이 5억 달러가 넘어가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고객사들은 연간 500만 달러 정도를 상품에 지불하고 있고요. 탑 20의 기업들이 3분의 1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줌이라든지 슬랙 같은 회사는 좀 다른 모습인데요. 2015년에 마지막으로 자금 조달을 했을 때 팔란티어 기업 가치는 200억 달러 이상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팔란티어의 주가의 흐름이 심한 변동성을 보이는데요. 팔란티어는 투자자들에게 자신이 커다란 기회의 시장에 투자하고 있음을, 잠재적인 고객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진정한 기업의 가치가 작년 IPO 상장 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주식들을 발행하지 않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식들만 시장에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팔란티어의 직상장의 모습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팔란티어는 미국의 미래에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AI, 강력한 인공지능을 보유한 국가들, 이 국가들이 미래를 결국은 미래의 선도권을 차지한다라고 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러한 국가와 그런 기관들과 함께하는 회사입니다. 티셔츠에 이은 두 번째, 미즈노리 직접 제작한 팔란티어 투덤은 머그컵을 소개합니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제가 여기 커피 한 잔 타서 먹어봤더니 정말 맛이 좋더라고요. 먹는 순간 팔란티어도 올라가더라고요. 특별히 한국에서 주문하시는 분들은 배송료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제품과 주문하실 때 함께 주문하시면 배송료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또 한 가지, 옆에 란이 보이시죠? 혹시 여러분 기념이 될 만한 여러분의 그 컵을 제작하길 원하시면 라니처럼 여러분의 사진도 좋고요, 여러분이 아끼는 강아지도 좋고요, 주문하시면 수작업으로 또 머그컵을 만들어서 배송해 드리고 있는데요. 깨지지 않도록 안전하고 튼튼하게 뽕뽕이 많이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주문 부탁드립니다. 힘들 때일수록 팔란티어 주주분들, 우리가 팔란티어 머그컵과 함께 투덤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